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중국의 고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논어죠. 그래서 이 논어를 가지고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논어가 뭐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이니까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맨 앞에 하기편에서 한 6문장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3문장을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노루를 열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하기 시습지 면 불력 여로 이런 이 구절이죠. 자왈. 이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원래 아들 자자인데 이 고대에는 어, 다른 사람을 지식인을 높여 부를 적에 무슨 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왈 그럼 이때는 공자인데 이제 이 논어는 그 제자들이 그 편집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편집했으니까 자기네 그 선생님을 이제 잘하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학이 시습지면 그 학은 이제 그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는요. 그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배울 학자는요. 이 글자의 자형을 이제 보면은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두 손으로 여기서 보면요. 학자에 보면은 요거 있죠. 이렇게 쓴 부분 요게 뭐냐면 이렇게 두 손입니다. 두 손을 양손이죠. 양손을 가지고 노는 건데 뭘 노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 이렇게 세 개인데 여섯 개 막대기죠. 6효입니다. 6효. 6효. 그러니까는 그 효가 저기 그 뭡니까? 효가 그 역에서 그 6효가 뭐해서 한 괴가 되는 거죠. 한 괴가 되는데 이 6개의 그 산가지, 점치는 가지, 그 저기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점치는 모습을 이 6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어른들이 점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노는 모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요거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이 어른들이 점치는 걸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걸 흉내내는 모양이다. 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그 흉내내는 것, 즉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모방을 하면서 배우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머리가 우리가 목매하다 그러죠. 몽자. 여기 몽자 목매하다는 뜻인데 이 목매한 머리가 깨어나는 거죠. 목매한 머리가 깨지면서 사람이 좀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이제 계산도 할 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뜻이요. 자, 배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운다는 것은 이제 그 모방으로 또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배우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는 것이죠. 배우고 그리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때로 여기 너처럼 때때로 또는 언제나 때에 맞춰 때에 맞춰서 뭐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갈 초하루면 초하루 이렇게 그 때에 맞춰라는 의미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상 그 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 해시계의 그림자가 운동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운동하는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공간이면서 또 그것이 매일 반복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자가 이런 때때로 언제나 때에 맞춰라는 뜻을 그로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시의 본래 의미에 맞춰 보면 이 세 가지 뜻은 다 서로 통하는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황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라는 그 의미 정도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웠으면 그 다음에 그 유사한 상황이 오거나 또는 반복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응? 그리고 그때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또 언제나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제가 적혀놨어요. 익힐 습자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자, 근데 배운 것을 익히려면은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자도 보면요. 이 습자도 보면 이 밑에 이 흰백자는 그 병아리입니다. 그 어린 새. 병아리를 비롯한 어린 새를 뜻하고 요 위에 그 기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린 새가 나는 연습을 하려고 날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퍼덕이는 그 모양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자에는 이 습자에는 그냥 익힌다는 뜻이지만 익히는 것은 반복해야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춰서 계속 반복한다. 반복한다. 그것을 이제 줄여서 학습이라 그러는 겁니다. 학습. 오늘날 학습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가르친 걸 모방을 하고 그 모방한 것을 또 그런 때가 닥치면 또 반복해서 익히고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익히냐? 그러면 이 지가 이제 그 목적어인데요. 지금 목적어죠.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어가 지입니다. 그럼 여기선 지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지라고 그래? 그럼 지가 가르치는 건 뭐냐? 아마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때는 당연히 배우고 가르치는 그 대상을 익히 아니까 그냥 대명사로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여러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 이것은 배움의 대상은 뭐냐면은 당시에 예를 갖췄다. 예를 공자는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하나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매너, 그죠? 매너라 그러잖아요. 예의 범절 매너, 예의 범절이고 또 어떻게 하는 하나의 행동 방식, 예? 언어로 하는 구사 방식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하고 만나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를 드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저녁에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제 규범화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런 규범화 같은 것이 의미가 없고 개인이 자유로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옛날보다 촘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질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것이 아주 촘촘하게 그 행동 양식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배웠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학교 가서 공자에 가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 맹의자가 나오는데 이 맹의자는 맹의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맹의자가 이제 예를 좋아해가지고 예를 배우려면 공자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자에게 보냈다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이제 보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러면 근데 뭐 아이고 공자가 시소 예학 역춘추 이게 이른바 육예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육예. 그 육예는 뭐냐? 육예도 궁극적으로는요. 예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어를 보면은 예에 대한 강조가
얘의 기능에 대한 것이 자주 언급이 되고 공자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기 시집지면 불력 또한 이건 보통 우리가 이 또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열자는 즐거울 열자죠. 즐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자가 요 기쁠 열자와 같습니다. 기쁠 열자와 같습니다. 근데 이 열자는 기쁘다는 것이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데 이 기쁨은 고통의 기반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고통의 기반에서 나오는 기쁨. 우리가 그 불교에서 니르바나,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게 뭐냐면 고통의 기반에서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그 고행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까? 이 고행을 하면 그 우리는 이 뭐 오체 투지라든가 뭐 이런 거 그 고행을 보면 우리는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걸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일 뿐이고 그 본인은 굉장히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배우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걸 갖다가 반복해서 막 하는 것만큼 반복해서 하는 공부만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는 거. 왜 군에 가기를 꺼려 하냐면요. 군에 가면 똑같은 걸 반복하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식 훈련하고 뭐 구령 붙이고 그냥 이미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제식 훈련하고 똑같은 훈련을 3년 내내 요즘은 2년도 안 되죠. 2년 내내 그냥 그 똑같은 걸 반복을 하니까 그게 지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 힘든 일도요. 그 반복해서 힘든 일도 한참 하다 보면요. 거기서 어떤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군인들이 뭐 유격 훈련 같은 거 하면 굉장히 그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은 그거 며칠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거기서 야릇한 그 어떤 기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배움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배우고 익힌다는 말이 무지무지 힘들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공부벌레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벌레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다른 거 하라 그러면은 공부에 맞들린 사람한테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재밌는 거 하라면 안 합니다. 집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불력이라는 말은 자, 배우고 그 상황에 때에 맞춰 반복적으로 그것을 익히면 그것이 힘들지만 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이거 제가 빼먹었나요? 그 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아니한가? 이 호자는 의문사입니다. 의문 조사죠.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공부하고 익히는 게 그게 뭐가 즐겁냐라고 일반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 기쁘고 즐거운 거는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그 배움의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가 있을 때마다 시죠. 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익히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유붕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유붕자 원방내하니 불력 낳고. 이걸 보통 우리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친구가 멀리서 여러분 찾아오면 그거 사실 좀 난감하지 않나요? 예, 멀리 찾아왔는데 내가 하는 일도 바쁘고 그리고 친구 대전을 하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멀리서 왔으니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뭐 친구가 와서 즐겁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뭐 실제로 자기 마음이 즐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즐거운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부담되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현실에 비춰서 봤을 적에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친구가 멀리서 왔다고 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요.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벗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벗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흥은요. 같은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무리가 있으면 우리가 붕당 정치, 붕당이라 그러잖아요. 붕당이라고 말하는 같은 그 어떤 그 뜻을 가진 사람이지 모인 거지. 거기 뭐 그 사람이 다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같은 그부들이겠죠. 같이 공부하는 한 방에서 공부하는 그런 같은 그부 요즘 말로 그부들에 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붕이라고 하는. 같은 무리다.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비해서 친구는 뭐냐면 이게 버두자예요. 버두자를 씁니다. 버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내가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이 공부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아닌 사람이 멀리서 왔는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유자가 있는데 유자는 중국어나 한문에서 앞에 유자가 먼저 나오면요. 요건 뭐냐면 불특정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걸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어떤 이런 거죠. 어떤. 그러니까 유붕이란 말은 어떤 멀리서 온 처음 보는 하구 이런 말이죠. 처음 보는 하구는 하구죠. 붕은 붕인데 처음 보는 하구예요. 어떤 애가 온 거예요. 어디에서? 자원방에서요. 자는 어디로 붙어죠. 어디로 붙어. 원방은 먼 동네. 이 구석, 이 방자는 이 모방자 구석이죠. 저 구석. 모방자입니다. 어느 저 구석으로부터 먼 구석 동네로부터 먼 시골 동네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친구가 왔으니 불력 낳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거 즐겁지 아니한가 응? 즐겁지 아니한가. 네 여기서도 그 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락자는 즐거운 락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 데서 온 처음 본 하구가 이제 나타났으면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보통 옛날 학창 시절에 특히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괜찮은데 중학교 시절에는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은 학년 올라갈 때 3월 2일 날 첫 등교를 하면 그때 가면 이제 반이 바뀌지 않습니까? 명단이 쭉 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랬습니다.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그 명단에 내가 몇 학년 몇 반이고 나와 같은 반에 누구누구가 있는가 이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까지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죠. 내가 친한 친구랑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랑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내 옆에 짝이 나랑 모르는 애가 있으면 또 얼마나 내가 또 얘랑 사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모르는 친구가 멀리서 온다면 이것이 굉장히 좀 힘든 일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이게 뭐가 즐겁냐면요. 이게 자, 뭐냐면 그 친구를 처음 봤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어디서 왔니? 그럼 나는 어느 동네에서 왔어. 그러면 그래 그 동네면 꽤 큰 동네인데 거기도 학교가 있잖아. 어? 그럼 거기 댕기지 왜 여기까지 왔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근데 여기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굳이 여기를 좀 멀리 가서 공부하라고 나를 보내주셨어. 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 라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그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좋은 거는 남의 눈을 통해서나 또는 남의 말을 통해서 즉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큼 좋은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자인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의 훌륭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즐겁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통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 이제 국뽕이라고 요즘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국뽕의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그 한국에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막 올리거든요. 그럼 보면 그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에요. 뭐 100만 명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그걸 뭐 좋아요도 뭐 엄청 많죠. 그러면 그것이 한결같이 왜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 계정을 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가? 그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의 훌륭함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과도하게 되면 이른바 국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외국인들도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조회수를 올리려고 좀 과장해서 막 이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좋은 점을 다른 사람의 타자의 그 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죠. 근데 선생님이 훌륭한 것을 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비추서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인부지의 불온이면 이때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부지 알지자죠. 몰라주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이는 그 반대 역접이죠.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불온 온은 성낼 온자입니다. 성낼 온. 저기 보면 여기죠. 성 노요할 온 성낼 온. 노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성내지 아니하면 불효 군자허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요. 이때 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그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데 내가 화내지 않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할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곧 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위가 높아야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수양이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서 얻는 그런 그 어떤 기쁨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죠. 저도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한문 강좌를 이렇게 열었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제가 이 조회수가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죠. 그죠? 뭐 두 개, 세 개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인간적으로 이게 왜 저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죠. 야, 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다니 하고 화나 섭섭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게 그래도 그 군자가 이걸 이기지 못해서 되겠는가 하고서 이제 그걸 참고 또 계속해서 나의 할 일을 계속하면 또 그것 또한 뭐 사람이 몰라주어도 그 즐거움이 그곳에 생겨난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뽕이죠. 예. 하다가 그렇다 이거 예로 든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유자왈. 자, 유자는 누구냐면은 유자는 그 유약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약인데 공문 72현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제자자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72명을 뽑아서 거기다 72현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자가 굉장히 이 유약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자의 이 논어에 이 사람의 말이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공자의 말씀이 아닌 그 제자의 그 말씀이 올라온 사람도 몇 사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약입니다. 그러니까 유자왈. 이게 다 공문 후대 사람들이 했으니까 유약도 이제 유자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기위냐 효제 이 호범상자는 자 기위인 위인이란 사람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람 될 위자니까 사람 되다 위인 그 사람 됨이 이러면 위인이 우리도 보통 위인이다 그 위인이 어쩌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됨이 야는 여기서는 요건 일단은 요 주제어를 주제어로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됨이 하고 이제 일단 사는 사람을 환기시키는 거죠. 효제면, 효하고 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효하고 제면. 자, 요 효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부모에게 그 효도하는 그런 마음, 효도를 이제 효라고 하고, 제는 여기 밑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제는 요게 요 제자, 즉 형제를 공경할 제자와 같은 겁니다. 요 글자를 원래 쓰려고 했던 건데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같이 써버리니까 원래 요거는 형제를 공경할 제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형제를 공경하는 거니까 우애로운 거죠. 우애로운 거. 그러니까는 그 사람됨이 효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면서 이러면 우애로우면서 반대로 호범상자. 그렇지만 호범상자. 범은 범하다. 이게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넘어가서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윗사람을 위상은 윗사람입니다. 윗사람을 건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범상은 이제 건드리다. 그러니까는 범상은 이제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더 대드는 거 있죠.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대드는 것. 범상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자,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그 다음에 우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대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윗사람을 이렇게 그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이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보통 신선한 선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드물다는 뜻도 있습니다. 드물다. 드물다. 그 신선하다는 것은 이제 먼지가 없고 잡티가 없는 것을 이제 신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드물다 이런 얘기죠. 없다 이런 얘기. 드물다. 사실은 없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단정적 그 공자나 그 제자들은 이 말을 할 때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그 좀 꺼려하죠. 드물다라고 이제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거냐, 의와 그 뒤에 맨 끝에 야자가 또 있죠, 그죠? 야가 여기 미지 유야라 요 야자가 또 있는데 여기 야가 있는데요. 야와 의는 조금 쓰임이 다릅니다. 둘 다 물론 종지사,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문장이 끝났음을 하는 일종의 구두점과 같은 겁니다. 구두점과. 그런데 마침표와 같은 건데 요 야자는 어떤 객관적인 진술,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것, 거의 확실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야로 끝을 냅니다. 의로 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의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릅니다. 이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 얘기할 적에는 야, 주관적인 판단일 때는 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물다라고 할 적에는 또 어떤 사람 경우는 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얘기해서 의자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호범상이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윗사람에 대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장난자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장난이란 말은 난리를 일으키들. 난이란 말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죠, 그죠? 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여기 장난이라고 했죠. 뭐 지금 반란을 일으키다죠. 반란을 일으키다. 질서를 어지럽히다. 나는 질서를 어지럽힌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질서를 어지럽힌 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즉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야도 제가 이거 썼는데요. 미지유야. 자, 원래는 미유지야예요. 미유지야. 그것이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있지 않다. 그죠? 이런 일이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지라고 하는 목적어에 이 지는 대사죠, 대명사죠. 대명사가 목적으로 왔는데 그 앞에 부정어나 또는 의문사가 오면 요 순서가 바뀝니다.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미지유야가 되는 거죠. 미지유야. 그러니까 이 대사가 목적어로 와 있을 경우에 이 목적어 앞에 부정어나 의문문일 경우에는 요 순서가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가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바꿔 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면서 장난자 질서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지유야라 잊지 아니하였다. 지금껏 잊지 아니하였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효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효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효제가 있으면은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을 거고 윗사람에 대들지 않는다면 질서 어지럽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뭘 할지니 무번 군자는 근본에 힘쓰다. 근본에 힘쓰다. 무본을 해야 할지니 본립이 도생이라. 왜냐하면 본립이 도생이니까 뿌리가 서야 뿌리가 서야 거기서 도생.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도를 갖다가 무슨 이제 장자에 나온 도처럼 형이상학적인 도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도는 그냥 길도자입니다. 길도. 길이 생겨난다. 뿌리가 근본이 바로 서면 거기에서 길은 저절로 생겨난다. 가야 할 길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렇잖아. 가야 할 길이란 건 뭡니까?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밑사람에 범하지 않고 그다음에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게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 가야 할 길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제야자는 효와 공경함은 우애로움은 효성과 우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자는 그것이 바로 인지본 인의 근본이 되는가 그것이 인의 근본인가 되는가 이런 말이죠. 이 여자는 의문 표시 어기조사입니다. 의문 표시 어기조사. 그러니까는 그것이 인의 근본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 대신권이가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뭐죠? 효와 제는 인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인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참 정의를 안 했죠. 그죠? 항상 그 변중만 이렇게 올리면서 어떤 것은 인에 가깝다, 어느 것은 인으로부터 멀다 이런 식으로 했지 인이다 뭐다라고 정확히 분석적으로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인은 그 근본이 뭐예요? 효와 제죠. 그러니까 효와 제만 갖추면은 거기서 저절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길 따라가면 근본이 된 곳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